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코드를 하드웨어 성능을 모두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돌리기 위한 그 하드웨어 성능 최대한 활용하기 파트입니다. 네. 네, 이번에 RADST XE7에는 새로운 병렬 컴퓨팅 라이브러리, 즉 패러럴 컴퓨팅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패러럴 컴퓨팅 라이브러리는 멀티코어 컴퓨터와 그 장비의 CPU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멀티코어 CPU를 모두 활용해서 여러분의 코드를 아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병렬 컴퓨팅 라이브러리는 기존 코드에 쉽게 통합할 수 있고요. 손쉽게 이제 비동기 연산 작업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패러럴 포 루프나 태스크, 퓨처 등의 다양한 이제 기능을 이용해서 멀티코어 CPU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데스크탑과 모바일 그리고 오브젝트 파스칼과 C++ 지원하는데, 즉 델파이와 C++ 빌더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패러럴 컴퓨팅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스레딩 유닛에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이 시스템 스레딩 유닛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패러럴 포 루프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형태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t parallel.4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다양한 파라미터 형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1부터 max까지 이러한 그런 프로시저를 반복한다 라는 그런 메소드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T-태스크 클래스의 메소드에는 run, wait for any, wait for all, future 등의 다양한 그 메소드가 있는데, run 같은 경우에는 생성함과 동시에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하는 메소드이고, wait for any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이제 작업이 돌아갈 때 그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락을 거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돌아갈 때 하나가 끝난 다음에 어떤 그 동작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이고요. wait for all 같은 경우에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그런 락을 거는 메소드입니다. 퓨처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이제 수행할 메소드를 선택하고 리턴 값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생성한 다음에 그 기능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형태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 데모를 통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소개했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프로젝트를 닫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먼저 패러럴 포문을 함께 볼 건데요. 일반적인 포문과 패러럴 포문을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그 포문에서 비교할 부분은 isFrame이라는 함수를 1부터 max까지 반복적으로 돌 건데요. isFram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라미터에 넘어온 인티저 값이 소수인지, 즉 1과 자신 외의 값으로 나누어지지 않는지, 소수인지 여부를 리턴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조금 단순하게 2부터 자신 인자에 있는 값보다 작은 값을 무조건 나눠가지고 0으로 떨어진 경우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서 빠져나가는 루틴입니다. 즉 이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반복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 성능을 많이 필요한 로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포문에선 포문 안에 if문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패러럴 포문 같은 경우에는 패러럴 포문 안에서 1에서 max까지 반복해서 도는 익명 메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시간을 메모에 출력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포문 같은 경우 1.375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패러럴 포문 같은 경우에는 700ms 정도 나왔고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1.375. 다음에는 687 정도, 절반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절반 정도가 나온 이유는 제가 맥 PC 위에서 VM웨어 상태로 두 개의 CPU만 할당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즉 두 개의 CPU가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이제 성능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4개나 8개의 CPU를 가질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스크와 퓨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딜레이 메시지. 아까 그 앞에서 설명했던 익명 메소드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익명 메소드 형태로 그 안에서 돌아갈 그런 루틴을 등록을 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태스크고요. 지금 보시면 3초 후에 헬로우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wait for all 기능입니다. 모든 그 기능이 끝난 이후에 이 락이 풀리는 것이고요. ttasks라는 iTask의 배열을 먼저 생성을 했고요. 이거는 두 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초 후에 어떤 이 값을 더하도록 실행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5초 후에 더하도록 실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병렬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 개가 끝난 시점은 약 5초 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초가 될 때까지 이 wait for all 메소드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5초 후에 아마 그 다음 로그를 찍는 루틴이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wait for any 메소드에 대한 소개인데요. 먼저 이제 동일한 기능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 wait for any로 대기를 하게 되면은 먼저 끝나는 이 3초 이후에 첫 번째 any 돈이라는 로그가 찍힐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wait for all이기 때문에 5초까지 끝난 이후에 이 로그가 그 메모에 찍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퓨처에 관한 기능이고요. 퓨처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이제 값을 미리 이제 생성을 해놓고요. 원 밸류 같은 경우에는 i퓨처의 인티저 형태로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값인데, i퓨처에는 반환받을 값을 제너릭 형태로 지정을 한 이후에 그 안에서 사용되는 함수도 그 값으로 리턴하는 함수를 구현을 하면 됩니다. 즉 현재는 임의의 이제 숫자를 0부터 만까지 제곱근을 더하는 그런 루틴을 반환하는 값입니다. 이 값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 1000으로 1초 정도 수행하는 시간이 되고요. 두 번째는 0.1초 정도 수행하도록 두 개의 퓨처를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 1과 0과 1에 추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쭉 원 밸류와 투 밸류의 상태를 화면에 이제 기록하도록 1과 2를 기록했는데,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create, waiting to run, 그리고 running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상태 값이 있고요. 처음에는 아마 wait to run이 찍힐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돌아가고 있다, running이라는 로고가 찍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 원밸류와 투밸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용하는 시점이 이 로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로직이 끝나지 않은 시점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로직이 끝난 다음에 토탈의 이 값을 다 기록하도록 이 값은 락이 걸린 상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모두 이제 수행이 된 이후에는 아마 상태 값은 뭐 피니시가 맞네요. completed가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 값을 미리 지정을 해 놓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태에 따라서 이 값이 완료가 됐는지를 판단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기능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메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딜레이 메시지는 3초 이후에 메시지가 떠야 되고요. 3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딜레이 메시지 특징은 t타스크가 스레드로 돌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폼이 그 메시지까지 기다릴 동안 슬립하는 동안에도 메시지가 락이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wait for all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초와 5초 그 두 개의 이제 t타스크에 3초에 5초짜리 작업이 걸려 있어서 5초 이후에, 즉 14초 이후에는 19초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8초 정도가 걸리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초가 걸려야 정상인데, 네, 제가 테스트할 때는 5초가 걸린 게 맞는데, 아마 지금 그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마 CPU 하나를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5초였던 게 8초 정도로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wait for any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3초 후에 하나가 완료가 되고요. 원래 2초 후인데 아마 5초 후에 하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죠. 예상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6초에서 9초, 그리고 8초, 5초가 더하면 15초. 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테스트 하시면은 뭐 앞에 거는 5초, 그리고 이거는 3초, 그리고 2초 후에 아마 나오는 걸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퓨처입니다. 퓨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wait to run으로 두 개의 값 모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하나가 먼저 시작을 했네요. 네, 시작을 하고 이런 상태값은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시작했고, 네, 다른 것들은 아직 대기하고 있지만 완료하는 시점에는 네, one value.value와 two value.value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여기 이제 선언되어 있고요. 이 값이 완료가 될 때까지 이 라인이 그 락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값이 이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이 모두 완료가 된 이후에 이게 뿌려지기 때문에 이런 시간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할 경우에는 이런 그런 태스크나 퓨처를 등록해 놓은 다음에 이 i퓨처 같은 경우에도 뭐 태스크처럼 태스크 for any, 태스크 for all 형태로 그 작업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작업 관리된 이후에 어떤 동작을 리턴 값을 받는 형태의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은 아주 네, 잘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대용량 파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받는다든지 동시에 이제 그 동영상 파일을 뭐 처리한다든지 그런 CPU를 많이 먹는 작업, 많이 사용하는 작업에 사용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러럴 포 루프와 작업 스케줄링하는 T태스크와 i퓨처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